커피 매일 마시면 건강 수명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커피 습관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커피가 건강을 해치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커피 한 잔으로 활기찬 노년을 오래오래 보내세요. 향긋하고 진한 커피 한 잔은 많은 분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침잠을 깨우는 각성 효과부터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맛의 즐거움까지 업무의 집중력을 높여주고 피로감을 잊게 하며 잠시나마 행복감을 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커피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위로와 휴식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커피는 적절히 섭취하면 건강에 여러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 속 항산화 성분이 심혈관 질환, 암, 파킨슨병의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특정 방식으로 마시면 우리의 건강 수명을 단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던 커피 습관도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변화에 맞춰 커피 섭취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잘못된 커피 습관의 위험성을 파헤쳐보고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며 활기찬 노년을 지키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생리적인 기능은 조금씩 저하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며 커피 섭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카페인을 분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적은 양의 카페인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가령 30대 때는 하루 3잔을 마셔도 멀쩡했던 분이 60대가 되어 똑같이 3잔을 마시면 불면증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변화를 인지하고 커피 습관도 그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시니어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여성 시니어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체내 칼슘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불안, 초조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도 커피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키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외에도 타닌, 클로로겐산 등 여러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개인의 건강 상태나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로운 약이 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해로운 독이 됩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여 반응을 살피고 적절한 양과 시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니어분들에게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강하고 현명한 커피 섭취 방법. 그 해답을 함께 찾아나가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봅시다. 이제 잘못된 커피 섭취 습관이 수명을 갉아먹는 구체적인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너무 많은 양을 마시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하루 카페인 권장량은 일반적으로 400mg 이하입니다. 이는 아메리카노 기준 약 서너 잔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은 카페인 분해 능력이 떨어지므로 이보다 적게 섭취해야 합니다.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하루 한두 잔이 적당한 양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카페인은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여 심박수를 높입니다. 이는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부정맥이나 협심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각성 효과로 인해 불면증을 유발하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피로도를 증가시킵니다. 더 나아가 혈압 상승, 인지 기능 저하, 우울증 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국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둘째, 설탕, 크림, 시럽 등 첨가물이 들어간 달콤한 커피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즐기는 믹스커피나 각종 라떼 음료. 한때는 활력과 위로를 주었겠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췌장에 무리를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과도한 설탕 섭취는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비만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시발점입니다. 프림이나 식물성 크림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도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지방 성분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늘립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줄어들게 하여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결과적으로 혈관 내벽에 염증과 플라크를 쌓이게 하여 동맥경화를 가속화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굳어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달콤한 커피 한 잔의 유혹이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약 복용 중 커피를 함께 마시는 습관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생각보다 많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특히 혈압약, 심장약, 수면제, 항우울제, 갑상선약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 혈압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심장약의 효과를 약화시키거나 부정맥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면제나 항우울제와 함께 마시면 약효가 반감되거나 불면증을 심화시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은 커피와 함께 마실 경우 약의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이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약물 성분의 배출을 빠르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약효 발현이 불충분해져 질환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와 상의 없이 약과 커피를 동시에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넷째, 저녁 늦게까지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속에서 분해되고 배출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대사 능력이나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최대 10시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 늦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밤새도록 카페인 효과가 지속됩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불면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깊은 잠인 렘수면과 비렘수면을 방해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질 낮은 수면은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인지 기능 저하, 우울증 등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이 만성화되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겨 당뇨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몸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녁 늦게까지의 커피는 건강 수명을 갉아먹는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복에 진한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마시는 모닝커피는 많은 분들이 즐깁니다. 하지만 이는 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위벽을 자극하고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평소 위염, 유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해롭습니다.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위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빈속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카페인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로 인해 심박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심장에 부담을 주어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안감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또한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인슐린 민감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혈당 조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공복의 커피는 찰나의 각성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생활 습관을 되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커피 섭취는 우리 생활 습관의 큰 부분입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핵심은 적정량 섭취, 건강한 커피 선택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숙면,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올바른 커피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혈관과 심장 그리고 전신 건강을 보호하며 커피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균형 잡힌 생활 속에서 커피 한 잔의 행복을 마음껏 누려봅시다. 첫 번째는 커피 섭취량과 섭취 시간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하루 카페인 권장량은 일반적으로 400mg 이하이지만 시니어분들은 몸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므로 이보다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카페인 민감도를 고려하여 하루 한두 잔이 적당합니다. 오후 늦은 시간 즉 오후 3시 이후에는 가급적 커피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몸속에서 분해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오후 늦게 마신 커피는 밤새도록 수면을 방해하여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숙면은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을 돕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약 오후에도 커피를 꼭 마시고 싶다면 카페인이 거의 없는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세요.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면 아예 저녁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는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블랙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설탕, 시럽, 크림, 프림 같은 첨가물은 최대한 줄이거나 아예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커피는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이점을 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맛이 꼭 필요하다면 설탕 대신 칼로리가 없는 소량의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을 사용하세요. 우유를 소량 첨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지방 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지방 우유나 두유, 아몬드유, 귀리 우유 등 식물성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공복보다는 식후에 커피를 마시는 현명한 습관입니다.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면 위장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위벽을 보호하여 위산 역류나 속쓰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 물 한 잔을 먼저 마시는 것도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우리 몸의 탈수를 막고 위장을 보호하는 데 이롭습니다. 급격한 카페인 흡수로 인한 심장 부담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으로 몸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커피 섭취로 인한 심장 부담을 줄이는 데도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가볍게 걷기, 스트레칭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여 전신 건강을 지킵니다. 운동은 숙면을 유도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현명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수분 배출을 늘립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물 2잔을 추가로 마셔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물은 혈액을 맑게 하고 전신순환을 원활하게 돕는 필수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박수를 증가시켜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커피 섭취와 스트레스는 심장에 이중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혈관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이제 김씨 어르신과 박씨 어르신의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망날님의 건강관리와 올바른 커피 습관 정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씨 어르신은 70대 초반으로 오랜 세월 커피 애호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모닝커피를 한 잔 마시지 않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점심 식후, 저녁 식후,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도 습관처럼 커피를 찾았습니다. 특히 달콤한 맛을 좋아해 하루 평균 5잔 이상의 믹스커피를 즐기셨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마시는 커피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늘 피곤함을 느끼고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약은 커피와 같이 먹어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커피를 계속 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다가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느끼며 쓰러지셨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급히 119에 신고하여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심근경색 초기 진단이 내려졌고 긴급처치를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와 약물 복용 병행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커피가 혈압을 상승시키고 불면증을 악화시켰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김씨 어르신은 그제야 자신의 커피 습관을 뼈저리게 되돌아봤습니다. 이후 아침 식후에 한 잔, 점심 식후에 한 잔으로 커피 섭취량을 과감히 줄였습니다. 모든 커피를 설탕과 크림이 없는 순수한 블랙커피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물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꾸준한 변화 덕분에 심장 건강이 크게 호전되었고 불안감도 사라졌습니다. 밤에는 놀랍게도 깊은 잠을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김씨 어르신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커피는 약이 아니라 독이었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커피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례 2 박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씨 어르신은 60대 후반으로 오랜 지병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약 복용보다 먼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약은 잊어도 커피는 못 잊지라며 농담을 하실 정도로 커피를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을 꾸준히 정량대로 복용해도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몸은 자꾸 피곤하고 무기력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느끼셨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증상에 시달리다 담당 의사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박 씨 어르신의 커피 섭취 여부와 복용 시간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이후 카페인이 갑상선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약 복용 직후 커피를 마시는 것은 약효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약 복용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렸다가 커피를 마셔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충격과 동시에 큰 깨달음을 얻은 박 씨 어르신은 즉시 습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약부터 물과 함께 먼저 복용하고 정확히 1시간 뒤에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루 2잔 이내로 양을 제한하고 오후에는 디카페인 커피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병원 정기검진 결과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놀랍게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담당 의사도 깜짝 놀라며 커피 습관 개선이 치료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칭찬했습니다. 박 씨 어르신은 약과 커피는 반드시 시간을 두고 마셔야 한다고 주변에 강조합니다. 내 몸을 위한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고 반성했습니다. 정확한 지식과 전문가의 판단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망날님도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는 3가지 방법을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이 3가지 실천 과제는 망날님의 혈관, 심장, 그리고 전신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하루 2잔 이내 순수한 블랙커피만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설탕, 크림, 시럽 같은 첨가물 대신 원두 본연의 향과 맛을 즐겨보세요. 설탕이나 크림이 없는 블랙커피는 항산화 효과가 풍부하여 건강에 이롭습니다. 커피의 이로운 성분들을 우리 몸에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후 3시 이후에는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거나 물을 드세요. 늦은 오후에 섭취하는 카페인은 숙면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편안하고 깊은 밤의 숙면은 다음날 활기찬 하루의 시작이자 건강의 기반입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 부담 없이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세 번째, 약 복용 후 최소 1시간 뒤에 커피를 마시는 규칙을 지키세요. 혈압약, 심장약, 갑상선약 등 특정 약물 복용 시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물의 효과를 저해하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약과 커피 섭취 시간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지키는 현명한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물 섭취와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병행하세요. 건강 수명을 늘리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안전 경고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다양한 약물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 혈압, 약, 수면제, 항우울제, 갑상선 약 등을 복용 중인 분들, 혹은 파킨슨병 약, 골다공증 약, 혈당, 강화제 등 많은 약물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약물의 효과를 예상치 못하게 증강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흡수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유발, 악화시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만약 커피를 마신 후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불안감, 초조한, 불면증이 평소보다 심해지는 등 이상 증상을 경험한다면 즉시 커피 섭취를 중단하고 지체 없이 전문의와 상담해 주세요. 정확한 진단과 지침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뼈 건강이 염려되는 여성 시니어분들은 특히 카페인 섭취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우리 몸의 체내 칼슘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뼈의 밀도를 약화시키고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거나 위험성이 높은 분들은 적절한 칼슘, 비타민 D 섭취와 함께 커피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한 노력에 카페인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칼슘이 풍부한 우유, 치즈, 요거트, 뼈째 먹는 생선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 만성 질환, 약물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신중하게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약을 갑자기 임의로 중단할 경우 심각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혈당 수치가 위험하게 높아지거나 골절 위험이 크게 커질 수 있습니다. 모든 건강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일 뿐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계획은 오직 담당 의사만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와의 상담 없이 약 복용 중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억하세요. 임의 중단은 절대 금지입니다. 항상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올바른 정보 습득과 꾸준한 노력 그리고 전문가와의 협력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특히 60대 이상 친지분들께 꼭 보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온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